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가 좀 많으니까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1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게 되면 1번은 그림 삼각형 ABC는 변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꼭지각, 위에 있는 꼭지각에서 2등분을 해서 선을 내려주게 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성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삼각형의 일반적인 성질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도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는 성질을 기억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각 A, 각 B, 각 C를 더하면 180도다 라는 성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질이었어요. 한 각을 이렇게 이어서 그어주었을 때 각 C의 외각, 각 C의 외각의 크기는 각 A와 B,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C의 외각은 각 A 더하기 각 B와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성질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먼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각도의 크기를 만약에 Y라고 해보면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2y 더하기 30이 180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도를 넘겨서 식을 써주게 되면 2y는 150,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y는 75도다 라고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y에 대한 식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x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x의 크기는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우리가 이 2번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x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구해도 되고 평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75도를 뺀 나머지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번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성질,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30 더하기 75는 x다 라고 공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는 30 더하기 75니까 105도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1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기출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그림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CD의 크기가 80도일 때 각 B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와 각 A 두 밑각이 되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식을 먼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x는 80이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x는 80도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2x는 80도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x는 40도다 라고 해서 우리가 3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삼각형의 성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두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R, H, S 합동이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R, H, A 합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알파벳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먼저 R은 우리가 right angle이라고 해서 직각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H는 우리가 빗변을 의미하는 단어였고요. S는 변, A는 앵글로서 각도였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한 빗변의 크기가 같을 때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아니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한 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도 역시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만족을 해서 합동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직각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R, 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각도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60도다라고 같은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R, H, A 합동이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글로 풀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한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그 합동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넘겨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림에서 각 PAO는 각 PBO와 같대요. 각 PAO는 각 PBO와 같고 그때 그 각도가 90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R, H까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삼각형은 R, H, S 합동이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고 다른 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삼각형 OPA와 OPB가 합동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R, H, S 합동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AOP, 각 AOP 항상 각도가 나와 있을 때는 순서대로 읽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AOP의 크기와 각 BOP의 크기는 같대요. 왜냐하면 합동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APB, 여기 크기가 되겠죠. 각 APB의 크기가 각 OPB의 크기의 2배와 같대요. 왜냐하면 이 각도와 이 각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2배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다. 그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OPA와 여기와 각 OPB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역시 합동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답이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4번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없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 오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관련된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은 그림에서 점 I가 A, B, C의 내심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과 원이 이룰 수 있는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원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원이 삼각형 밖에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우리 이 원을 내접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외접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중심을 내심, 외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게 되면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래요. 그럼 내심이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이 삼각형 안에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삼각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삼각형을 이어주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합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합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합동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합동 조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접하기 때문에 직각 R, 변의 길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H,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로 한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S, R, H, S 합동으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오는 각도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합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각도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게 되면 변 AI, 변 AI와 삼각형 변 CI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길이가 같은 거는 반지름의 길이만 항상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지 서로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다. 그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IBE와 IBD가 서로 합동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세 줄로 그어진 선은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다. 그쵸?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보게 되면 A, F, I, 그 다음 C, E, I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 조건에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이 문제도 답이 한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두 개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4번 문제와 5번 문제에 답 틀렸으니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문제 우리가 내심, 내접원에 관한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점 I는 ABC의 내심이래요. 그래서 각 BAI는 40도, 각 CACI의 크기는 27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가 같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 그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 나머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 이렇게 확인을 그림을 그려주시고 합동에 해당하는 각도의 크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4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40도가 되겠죠. 그 다음 이 각도가 27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도 27도가 돼요. 그 다음 요 각도가 X라면 요 각도도 X가 되겠네요. 이때 전체 각을 합치게 되면 세 내각의 합이 되기 때문에 180도다 이렇게 식을 써주실 수가 있겠죠. 한번 식을 써줄게요. 40 더하기 40 더하기 27 더하기 27 더하기 X 더하기 X가 180도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80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54도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134도가 되고 2x가 되니까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2x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180 마이너스 134를 해주게 되면 46도다 라고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2로 나누어 주면 x는 23도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번은 우리가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넘어가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외심에 관한 문제예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원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외심의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우리가 밖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외심이니까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삼각형 ABC 이게 오타가 있네요. 삼각형 ABC가 60도가 아니라 각 BAC가 60도다라고 문제를 고쳐야지 말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각 BAC가 60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심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형 밖에다가 원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과 부채꼴 그리고 원주각과 해당하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 각도는 요 각도의 2배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 x는 60의 2다 라고 이렇게 써서 120도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외심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각도, 중심각과 원주각을 보여야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심이 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외심에 관련된 문제까지 우리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7번 문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네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X와 Y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에 따른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은 뭐냐면 우선 정의는 각각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질은 뭐냐면 각각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의 길이도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 다음 이 대각선도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ABCD에서 X와 Y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변의 길이는 같다라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X는 대변의 길이 6cm와 같기 때문에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Y는 대변의 길이와 같다 라고 해서 4cm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쵸? 8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ABCD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2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의 길이가 6cm라면 y의 길이도 6cm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2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3cm다 라고 했을 때는 x도 3cm다 라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문제는 x 플러스 y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x와 y를 더해주시면 9cm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 문제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x의 대각에 해당하는 110도, 각 C의 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바로 110도다 라고 써주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각도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평행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평행선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두 선분이 평행할 때 각간의 관계에 특징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평행할 때 두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억각은 뭐냐면 서로 엇갈린 관계에 있는 각을 억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동의각의 크기도 같았어요. 동의각은 뭐냐면 서로 같은 위치. 그럼 여기에 동의각에 해당하는 각은 여기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도 같고 억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게 평행할 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y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x의 크기가 110도였어요. 그러면 평각은 항상 180도이기 때문에 y는 70도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평행할 때 두 억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y는 70도다라고 우리가 y값까지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굉장히 나올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행하는 선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그 자체의 특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올 만한 문제가 많아서 삼각형 중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사각형 중에서는 평행사변형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기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평면 도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는데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만족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내 변의 길이도 서로 같고 내각의 크기도 서로 같은 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평행사변형을 만족하냐 각각의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하냐 라고 했을 때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냐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삼각형의 정의 자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사각형의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마름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각각의 사각형에 대한 어떤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각형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기출문제 마찬가지로 성질, 정의와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우선 기억,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의 정의를 모두 만족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맞는 문장이에요.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물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냐라고 물어보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정사각형이 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평행사변형 안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각형은 꼭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자체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래요.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든 아니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든 무조건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는 성질 꼭 암기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삼각형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데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세 내각의 크기는 이 정의에 따라서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의와 성질을 확실히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와 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직사각형은 우선 한 각의 크기가 90도로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어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성질이 뭐냐면 두 대각선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쵸?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이등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따라서 우리가 성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통해서 x는 바로 35도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사각형의 성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름모가 나왔네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보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름모의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렸을 때 수직이 되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이등분. 그리고 이렇게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렸을 때 수직이 되고 각각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면 우선 x를 구하게 되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x는 2cm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y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y는 여기를 y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오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를 보게 되면 우리가 y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삼각형은 지금 직각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각이고 한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 더하기 90 더하기 y가 180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0 더하기 y는 18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y는 60도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와 y를 더해주게 되면 60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우리가 마름모에 관한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15번 정사각형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은 우리가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가 90도로 모두 같아요. 그 다음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대각선을 그었을 때 각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여기도 9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OAB, 각 A, O, D가 90도래요. 그런데 각 AOD가 90도인 건 맞는데 각 OAB는 90도가 아니라 여기는 각각 45도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와 AO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지가 않겠다. 그쵸? AB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대각선을 정확히 2등분하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 삼각형 OCD는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지금 보게 되면 한 각이 90도이고 양변이 같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직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정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정사각형에 관한 문제는 3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등변사다리꼴이 나와 있어요. 등변사다리꼴을 한번 보게 되면 등변사다리꼴은 뭐냐면 사다리꼴이긴 사다리꼴인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변이 평행하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때 따라오는 성질을 보게 되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x랑 y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 먼저 한번 보게 되면 x는 대각선의 길이다. 그쵸? 그런데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는 바로 10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y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이 밑각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등변 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y는 80도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와 80인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문제가 조금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의와 성질에 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사각형과 삼각형에 해당하는 정의와 성질을 꼭 확실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단어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